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에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은 34살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사업했는데 이혼하면서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반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저도 어느 정도 제주도에 익숙해지고 좋은 풍경을 보며 생활하다 보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어요. 작은 민박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래서 늘 틀어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연 채널입니다. 워낙 자주 듣다 보니 울고 웃고 자주 공감하는데요.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겪은 사연도 웬만한 사연 못지않을 것 같아서요. 누워서 침 뱉기라 제 입으로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게 참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뻥 뚫릴 것 같네요. 아마 그 집 사람들이라면 이 사연을 읽고 뜨끔해서 저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젠 상관없습니다. 찾아와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전 눈 하나 끔뻑하지 않을 자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사연을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정희 씨, 오늘 보고서에 넣을 자료 정리하는 거 말이야. 혹시 어디까지 했나 물어봐도 될까? 아,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금 거의 다 해서 제목만 달면 되거든요. 검토하고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와, 역시 정희 씨. 사실 갑자기 위에서 3시까지 보고서 달라고 했거든. 원래 여유 있었는데 뭔가 급해 보였어. 아니, 마케팅팀은 왜 이렇게 줏대가 없대요? 지난번엔 5시까지 달랬다가 퇴근 시간 다 돼서 업무 맡기냐고 난리치니까 4시라고 장난질하지 않나. 그러게 말야, 하도 급하다고 하니 나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자꾸 제가 불만 토로한다고 뭐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과장님도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 어쩌겠어. 나도 위에서 시키니 하는 수밖에. 아휴, 진짜. 과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탈이라니까요? 그런가? 정희 씨가 보기엔 내가 착해 보이나? 그럼요. 사회생활 하면서 과장님 같은 상사 만나면 완전 고맙죠. 여자 마음 잘 알아주지. 신입사원들 공감해주지. 고민 상담도 잘 해주시잖아요. 나도 10년 조금 넘게 회사 생활했지만 그걸 노하우 삼아 조언 정도 해주는 건데 뭘. 그렇게 칭찬해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에잇, 과장님도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셔야죠. 나이 많은 과장을 누가 봐준다고 난 이대로 연애만 해도 좋아. 정희 씨야말로 결혼 정년기 아닌가? 저야 그렇죠. 근데 회사 생활하랴 아주 바빠 죽겠어요.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데 뭔 남자예요. 얼른 과장님이나 좋은 분 만나세요. 아시겠죠? 내 생각을 해주는 건 역시 윤주인밖에 없네. 아무튼 자료 보내고 메시지 하나 줘. 잠시 밖에 나갔다 와야겠다. 네, 그럴게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던 부서 과장님이셨어요. 나이 차이가 제법 있었지만 동안의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패션 감각 때문인지 다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이 부딪힐 일도 있고 제 직속 상관이다 보니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매일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어느새 사랑이라는 감정이 솟아났고 사내 연애를 하기에 이르렀죠. 저는 열린 마음이라 굳이 연애를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당시 남편은 회사 생활하면서 공개 연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거라며 비밀 연애를 제안했습니다. 그땐 그저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겠거니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계산된 행동이었죠. 아무튼 저희는 2년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애를 마무리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죠. 어머니, 여긴 저희 엄마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화라고 합니다. 정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바깥분이 안 계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보니 뭔가 비어 보이긴 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엄마 다짜고짜 그러면 장모님 당황하시지.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솔직히 그렇잖니.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결혼이잖아. 원래 양친이 다 살아있어야 집안일도 의논하고 그러는 건데. 집안의 기둥인 남자가 없어서
제대로 살아왔기나 했겠어? 아무래도 안 사돈이 걱정되는 게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도 정이 남편 죽고 못 살았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저 힘들긴 해도 저희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 엄마. 정이 어디 가서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들어. 우리 회사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직원인데. 얘가 눈치 없이 어른들 대화하는데 자꾸 끼어들어? 상견례 자리는 어른들끼리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안 그래요, 사돈? 네,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내가 돌려서 말하는 성격은 못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결혼 자금 얼마나 대주실 건가요? 우리 잘난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허술하게 결혼시키고 싶진 않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압니다. 혹시 따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아이 회사가 가까워야 하니 집은 회사 근처로 구하면 되는 문제고 혼수나 예단은 다 최고급으로 해야 합니다. 미리 봐둔 브랜드가 있으니 자세한 건 애들 통해서 주고받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집값에 얼마나 보태드려야 할까요? 아무래도 애들이 대출 없이 사는 게 좋긴 하지만 회사 근처면 시세가 만만치 않은 곳이라 조금 걱정이네요.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사돈이 부담하셔야죠. 우리 잘난 아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수재예요. 명문대 나와서 떡하니 대기업 다니고 있고 외모도 나 닮아서 워낙 동안에 지금 나이로 안 본다고요. 그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집 정도는 해오셔야죠.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도 해오고 혼수도 해야 한단 말씀이세요? 못할 건 뭐니? 그러고 보니 너희 집 좀 산다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집값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못 해준다 이거야? 그럼 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1억 아니고 5억이 넘는데 그걸 저희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면 나머지 혼수나 예단 정도는 어머님이 부담해 주셔야죠. 보통 20% 정도를 예단으로 보낸다는데 저희가 5억 아파트 해가면 어머니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니? 그리고 넌 어른들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그래, 정이야. 너 이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고 너희들 통해서도 주고받아도 되니까 오늘은 좀 참고 있으렴.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가 못 배운 티 내는 것도 아니고 너 이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주 나한테 대들겠다? 솔직히 기우는 결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희도 그렇게 따지면 어디 가서 안 밀려요. 사돈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쪽에 기우는 결혼을 하면 나중에 말 나오지 않겠어요? 공평하게 집값을 반반 부담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는 못 보태줍니다. 아니, 지금 귀한 아들 데려가면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잖아요. 저도 아드님 잘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니 저희 욕심은 잠시만 내려놓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린다고 그래요? 아무튼 저녁에 약속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할 것 같으니 자세한 건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그리고 집 문제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 기운다 어쩐다 하시니 저도 내키질 않아서 말이죠. 솔직히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이미 끝나도 아무 상관없던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의 태도에 이미 질려버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마음을 줘본 적이 없던 제가 남편을 쉽게 놓칠 수 없었거든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결혼시키자는 것으로 결론 짓고 상견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 교통사고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엄마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가정을 꾸려나가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 할 정도로 밑바닥이었던 아버지의 사업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덕분에 저는 재산 불리기에 관심이 많았고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보게 되었죠.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어디서 남부러운 것 없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그저 평범한 회사 여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자기야, 엄마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셔. 지난번에 말했던 것보다 많이 줄였어. 어때? 뭐 나쁘진 않네. 이제 집 계약도 했으니 제대로 혼수 보러 다녀야겠네. 근데 어머니, 정말 이것만 받으셔도 되겠어? 지난번 거랑 너무 차이가 나서. 에이, 우리 엄마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셔.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만 살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가전은 어디로 보러 가게? 우리 입주할 아파트 앞사거리에 S 매장 있거든? 거기 가서 둘러보고 계약하려고. 신축이다 보니 묶어서 구매하면 할인도 되고. 오, 좋네. 당신이 그런 거엔 일가견이 있네. 나도 나름 잘 챙긴다고 하는데 어려워. 한두 번 해보면 쉽지. 아무튼 어머니는 별말 없으셔? 아무래도 걱정을 하시더라. 결혼은 둘째치고 살림도 배우고 그래야 한다고 벌써 주말에 집에 데리고 오라시네. 아니면 우리 집에 오시거나. 뭐?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면 매일도 가겠는데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말인데 주말에 오시면 나더러 쉬지 말라는 거잖아. 내가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고생하느라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그러시는 걸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워낙 열정적이게 벌써 유진이 신부 수업한다고 매일 아침부터 난리인 거 보면 모르겠어? 글쎄, 난 솔직히 어머님 가늠이 안 돼. 어떤 분인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고. 살면서 서로 부딪혀보면서 겪는 거지 뭐. 아무튼 예단 목록 변할 거 없다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계좌에 1,000만 원 이체했거든? 그걸로 가전 산대 보태. 돈 아낀다고 싸구려 사지 말고 이왕 사는 거 비싸고 좋은 걸로 사. 알겠어. 잠시만. 근데 어머님이 주신 예단 목록에 현금 예단은 왜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야? 원래 예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아닐 텐데? 엄마가 잘못 적은 거 아닌가? 700만 원이겠지. 아니, 눈이 있으면 이걸 좀 봐봐. 7천만 원이잖아. 이거 다시 어머니한테 여쭤봐. 상견례를 끝마친 뒤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단 문제로 양가 어른들이 성격을 굽히지 않는 탓에 저희가 아주 난감했어요. 이대로 파혼해버리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제 이미지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예단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를 한번 들이받았고 나름의 조정을 하더군요. 정말 파혼을 수십 번도 되새겼지만 넘기면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혼하고 난 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저희 부부는 신혼은커녕 점점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야, 바쁘냐? 아니요. 어머니, 저 외근 중이에요. 그다지 바쁘진 않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얘는 꼭 무슨 일 있어야 연락하니? 아, 일이라면 일이겠구나.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놔라. 네가 시댁에 와서 할 일이 좀 있다. 우리 집이 이사했잖니? 그래도 고등학교 동창들 데리고 집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네가 와서 음식 좀 해야겠다. 네? 이번 주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워크숍이 있는데. 어쩌죠? 야, 지금 시댁 일이 우선이지. 그깟 워크숍이 문제야? 장도 보고 해야 하는데 나 혼자 어떡한다니? 어머니, 요즘 출장 뷔페도 잘 나오고 집 파티팩이 너무 잘 나와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중요한 자리라서. 제가 그거라도 주문해드리면 안 될까요? 얘, 음식은 정성인 거 몰라?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정말 못 배웠다 소리 듣는다. 사돈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고. 아, 제가 일부러 빠지는 게 아니라요. 그이한테도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진급도 걸려있고 여러모로 회의하러 가는 거라. 결국 못하겠다는 소리 아니니?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너 그 회사 다니는 거로 유세 부리는 거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너 잘 챙겨주니까 네가 겨우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거잖니? 가진 것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이 정도도 못하고 내가 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너 하시는데 제발 며느리 대우 좀 해주세요. 저 이번 워크숍은 못 빠집니다.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옛날이었으면 너 바로 쫓겨났어.
정 그러면 그이랑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서요. 여보, 바빠? 아니, 안 바빠. 왜?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아는 척하지 말자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메신저 걸었잖아. 아니,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오라시는데 나 워크숍 가야 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니? 이번 워크숍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 진급 걸려 있는 건데.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 좀 해주라.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엄마가 오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주에 무슨 모임이라던데? 아니, 나는 회사 안 다녀? 어머님 모임 음식 준비한다고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라는 이야기야? 아, 워크숍 한 번 빠진다고 안 죽어. 그냥 엄마 기분 좀 맞춰주면 안 되냐? 뭐?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럼 내 기분은? 내가 무조건 어머님 맞춰드려야 해? 나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잖아. 아, 그럼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회사를 관두던가. 내가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어차피 아이가 지면 그만둬야 하잖아. 회사 분위기 잘 알면서 왜 그래? 와, 지금 당신 다르게 보인다.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릴 거면 그냥 내가 못 간다고 다시 말씀드릴게. 아휴, 난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 엄마가 싫은 소리 해도 난 모른다. 나 같으면 그냥 워크숍 포기하고 시댁 가겠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댄데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해? 나만 피해볼 순 없어. 어머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고 저는 참다 성질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회사 생활엔 취미가 없었던 터라 적당히 다니다. 퇴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어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지만 미리 물려받은 유산으로 작은 빌라 건물을 사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호텔 종사자라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돈도 벌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은 월급 말고도 월 1,000 이상을 벌고 있어요. 언젠간 돈을 모아서 펜션을 짓고 규모를 키워나갈 생각이었죠. 어쨌든 남편과 한바탕하고 결국 저는 시댁을 가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와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막말을 서슴지 않아 아셨고 명절에 두고 보자며 일을 가셨죠.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야,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이번에 너 본다고 친척들이 많이 온다니까 아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다. 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제사도 안 지내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너 보러 온다고 제사는 생략한 거야. 그리고 원래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고 온다. 배려 차원에서 제사 없이 얼굴 보러 오는 거니까 네가 음식 대접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명절이니까 적당히 구색 좀 갖추고. 음식을 해보긴 했어도 대용량은 처음이라 서툴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죠? 어머, 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어차피 저녁 먹으러 모이는 거니까 시간 넉넉하잖아. 너 알아서 장 보고 요리하면 된다. 며칠 준비하면 하는 건 뚝딱이니까 그렇게 해. 네? 전부 다 혼자 해야 한다고요? 어머님은 안 하시고요? 너 보러 오는 손님인데 내가 왜 힘을 쓰니? 밥은 밥솥이 해주고 요리는 프라이팬이랑 냄비가 해주는데 넌 뭐 하는 게 있다고 벌써 앓는 소리냐? 아, 참고로 20인분 준비해라. 네? 20인분이요? 그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 작은 집이랑 당숙내까지 하면 그 정도 인원 될 거다. 20인분이라고 했지만 넉넉하게 준비해. 혹시 모르잖니? 싸갈 음식들도 있어야 하니까. 너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어머님 조금 도와주세요. 얘, 너 자꾸 실없는 소리 할래? 내가 도와줄 것 같았으면 진작에 같이 하자고 했지. 그리고 나 그날 등산 모임 있어서 새벽에 나갔다가 점심 지나서 온다. 다녀와서 간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어머니,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 우리 동수 시켜 먹으려 하지 마라. 우리 동수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거들게 하지 말란 소리야.
원래 예로부터 주방에 남자가 들어가면 자기 구실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가 있다. 어머니, 그거 다 옛날 우스갯소리잖아요. 아무렴 어떠니? 아무튼 난 할 말 다 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실수 없이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어머니, 어머니. 며칠 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20명이 넘는 식구들을 위해 하루 종일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뭐예요? 장보고 재료 손질하고 다 따지면 2박 3일은 될 겁니다. 음식 준비하랴, 손님 응대하랴 하루 종일 앞치마를 벗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서 다리까지 부었더랬죠. 정말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고 음식 다 됐나 보러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셨습니다. 더 얄미운 건 남편이었죠. 남편은 오랜만에 사촌 형제들 만나 술 한잔 한다며 자기들끼리 떠들어대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모든 뒷마무리를 하고 집에 오니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친정에 가는 건 글렀고 저는 몸살을 얻어 연휴 내내 집에서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그때 깨닫고 갈라서던가 해야 했었는데 제가 미련했던 건지 또 이러진 않겠다 싶어 혼자 욕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온갖 시집살이를 시전했습니다. 결국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 불려다니며 식모처럼 일만 하다 회사에 출근했네요. 제 몰골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점점 악에 바치기 시작했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세아가 너 설 때 친정 못 가겠다. 지난번 너 음식 마음에 들었다고 이번에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자는구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원래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낸다면서요. 그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제사 음식도 하고 다 같이 어울려 먹을 음식들도 해야 하니 지난번보다는 더 고급스럽게 준비해야 해. 그럼 이번에는 어머님도 도와주시는 거죠? 큰집 형님들도 오시는 거 맞고요? 아니, 형수님들은 다 친정 가시지. 형들은 나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고. 요즘 나 골프 배우러 다니잖아. 형들이 머리 올려준다네. 그래도 저녁에는 들어와서 밥 먹을 거야. 안 그래도 형들이 당신 음식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들었지? 그럼 잘 부탁한다. 어머님은요? 당신은 그날 골프 치러 가고 어머님은 뭐 하시는데요? 나는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 이번에 일본에 좀 다녀오려고. 연휴 전날에는 올 거야. 네가 다 할 텐데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냐. 자기가 수고 좀 해줘. 형수님들은 설마다 친정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음식할 사람이 없어. 그래, 음식할 사람이 너뿐이다. 그럼 저는 친정도 가지 말고 음식 준비나 하라 이거예요? 작년 추석에도 못 갔는데 정말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희 식구들 먹을 음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에 손님들 음식에 시집 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넌 출가회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투정이야. 하,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진행할게요. 그래, 그렇게 얌전히 굴어야지. 그래야 집 나가던 복도 다시 돌아오는 거야. 저는 이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일을 저에게 떠맡겨 놓고 태연하게 해외여행을 가신다지 않나. 그나마 같이 있는 남편은 친척들이랑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질 않나. 결국 저 혼자 음식 준비며 나중에 술 시중, 뒷마무리까지 다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지 식모살이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친정엄마와 설 연휴에 함께 보내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알겠다고 대답해두고 재료만 사서 시댁 냉장고에 쑤셔 넣어 놓고 왔어요. 야, 너 어디야? 하라는 음식은 안 하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저 친정엄마 모시고 파리 왔어요. 시차 차이 장난 아닌데 저 자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해 주시겠어요? 뭐? 파리? 인연이 제사상 차릴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집 조상밥을 제가 왜 차려야 해요? 작년 추석 때는 천명절이고 그러려니 했는데 앞으로 제가 겪을 상황을 보니 도저히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재료 다 사놨는데 이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못 배운 티 내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 여행을 가.
어머니가 친정 가지 말라면서요. 여행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잖아요.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니? 장난 아닌데요. 파리 야경인데 정말 끝내주죠? 아무튼 저 자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해주세요. 음식은 레시피 찾아서 하시면 될 거예요.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웬만한 건 다 나오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되겠네요.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나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해? 왜 못하는데요? 저도 했는데? 그리고 저보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시니 그만큼 더 능숙하게 잘 해내시겠죠. 재료는 일부러 최고급으로 준비해 놓았어요. 어머니가 하도 있어 보이게 하라고 하셔서. 야, 야! 그럼 전 친정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다. 완전 굿나잇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괴성을 뒤로하고 친정엄마와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 것 없이 저에게 엄청나게 연락을 해대더라고요. 왜냐면 여행 오기 전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을 수 있게 식탁 위에 올려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혼집을 내놓았으니 귀국하는 날까지 짐 안 빼면 강제 집행해버릴 거라고 통보도 해두었고요. 신혼집을 왜 제 마음대로 하냐고요? 하도 회사 근처에 집 구해야 한다고 난리치던 시어머니 기억하시죠? 솔직히 집 갖고 있던 게 있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친정엄마가 사준 거라고 속이고 신혼살림을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회사에 사표를 던졌고 친정엄마와 제주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은 그때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저에게 아부하기 시작하더군요. 바짓가랑이 늘어지게 잡고 붙잡아대는데 꼴사나웠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이받고 참고 살까도 생각했지만 남은 제 인생에 더한 오점을 남기기 싫었어요. 예상했다시피 쉽게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번지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혼 판결받았습니다. 물론 위자료로 3천만 원 받아냈고요. 그 돈으로 제주도로 2주에 차 한 대 뽑았네요. 제주도에 내려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박집과 카페를 겸해서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살이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여전히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 종종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아주 깔끔히 무시하고 있어요. 사업을 해오던 게 있어서 번호를 쉽게 바꾸진 못하지만 정 안 되면 법적 조치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아무튼 저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